자, 내가 요즘 밀고 있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이야 나라가 산다. 네, 맞습니다. 분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코너에 몰렸죠. 게시판 사건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우측만 가면은 한동훈을 비판한다는 거야. 왜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것처럼 하느냐. 그렇다고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한다는 얘기도 안 한다는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친윤들이다 보니 카드로 쥐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진짜 한동훈이 운이 좋은 게 그참에 또 추경호까지 이 사건이 나와버렸으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꽃놀이 패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상황은 네. 저는 이런 게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했던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편 들다가 지금 그런 애들은 다 나중에 순장됩니다. 같이 무시. 같이. 왜? 박근혜 때 찐박 최경환이 지금 어디 갔어? 근데 그 탄핵했던 권성동이는 아직도 권력 실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잘 생각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8명만 상식적인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이랑 계속 있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일 텐데요. 지금도 지옥이에요. 네. 지금도 윤석열하고 있는 건 지옥이야. 지옥이죠. 이게 문제는 선거가 멀리 있다는 거긴 한데 선거가 멀리 있으니 이번에 또 공천이 끝난 지도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나서는 자가 없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역구에 가면 욕 많이 먹을걸요? 국민의힘 뭐 하냐고. 물론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대구 경북을 가면은 이제 대표적인 정서가 이재명 하나 못 잡아놓고 뭐 하냐 첫 번째. 다음에 한동훈 하나 못 품고 뭐 하냐 뭐 이런 정도라고는 하는데 나머지 지역 가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 너무 못한다. 경제가 엉망이다. 국민들 절대 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너무 엉망이다. 윤석열이는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 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나라니까. 이러겠잖아. 저 믿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대잖아요. 저 믿죠? 희대의 말이다. 희대의 말. 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것이 한동훈 정치 생명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을 또 막아. 그때는 이제 한동훈이 게시판 사태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못 끌어낸다.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동훈이는. 머리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동훈이가. 자라. 근데 이게 장난스럽잖아. 몇 번을 왔다 갔다 장난스럽잖아. 이러잖아요. 지금. 동훈이가 예를 네. 들어서 통과됐는데도 끌어내려진다. 그러면 한동훈은 대선죄로 가치가 생겨요. 근데 오히려. 여기까지 얘기해야 통과를 막아놓고 끌어내려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진짜 마차님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아이돌 맛봤던 애들이 네.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한동훈도 마찬가지. 대선 주자까지 갔다. 연예인병으로 계속. 어제 대선 지지율이 이재명 51, 한동훈 15. 숫자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앞뒤가. 3배 차이. 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격차가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 보면은 심한 표현 나올 것 같아서 잠만. 그 동훈이한테 나도 마지막 기회를 하나 주고 싶어요. 진짜로 동훈이한테. 그리고 요즘에 동훈이의 시대 아닙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 속에다가 껴입는 거 안 보여. 티 안 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시대가 왔어 지금. 티가 안 나. 티 안 나. 어쨌건 이게 막아진다고 해도 한동훈이는 대출이에요. 차라리 통과시키고 사퇴하는 게 훨씬 더 한동훈한테는 정치적 장래가 있죠. 맞습니다. 잘 들어라. 제가 지난주에 한핵관을 만나가지고 네. 망설이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유승민이니까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한동훈 측이 이걸 통과시키는 거를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승민 대표 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당내 기반이 없었잖아요. 당내 기반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대권 주자로 아주 굳건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66%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을 때고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은 완전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너무 다 상황이 달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본인의 정치적 살 길인데 전혀 그거를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타난 쭉쭉쭉 인물들이 다 본인들 경쟁자야. 다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닙니까? 범죄에 연루되고 공천 개입했고 이랬으면 그러면은 유일하게 혼자 국민의힘에서 우뚝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럴 때일수록 일단 더 과감하게 가야죠. 한동훈의 불면의 밤이 길어지겠구나. 10일까지. 실제로 저 8명이 저번에 한번 4명 4명. 4명이었죠. 예. 4명 정도 남은 거란 말이에요. 저거 통과시키는 게 한동훈 정치적 장대 유리하고요. 있잖아. 동훈아. 국민의힘에서 60%가 너 찍어준 거잖아. 그렇죠. 윤석열하고 똑같지 말라고. 친윤들 안 찍고. 그럼 힘내. 괜찮아. 뭐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한동훈한테 까만권 한 장 주려고. 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김건희를 끌어안고 계속 선거를 치르겠어요. 고급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한동훈한테.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가 본데 모든 정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외연확장 하기 전에 리스크를 먼저 제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왜 그 민주당의 방식이 가끔씩 욕을 먹기도 하지만 허위 문제가 터졌어. 네. 그러니까 김남국 사퇴부터 시키잖아. 오늘 너무 힘든데. 아니 들어봐. 아니, 사퇴시킨 게 아니라 조용히 좀 있어봐. 좀 내 이야기 바른 시간이잖아. 사퇴했지.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제거해서 저쪽의 공격 포인트를 없애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일단은 그럼요. 그러면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내가 국민의힘이 통과를 시킴으로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키면서 국민의힘은 빠져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리 안 돼. 이거 안 되고 같이 통으로 먹고 가면 같이 순장된다니까.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김건희 이슈로 계속 간다고?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앞으로 비리 혐의들이 계속 줄줄줄 그러니까요. 나올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네. 견디겠냐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채양명주 이걸로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최근 몇 달 사이에 명태균으로 훨씬 더 몇백 배 더 커졌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그냥 간다고? 동훈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설득되잖아 지금. 동훈아 내가 이거 영상 편지 잘라갖고 보내줄게. 형이라고 해줘요. 아 죄송합니다. 동훈이 형. 어떻게 오빠라고 좀 동훈이 해줄까요? 동훈이 오빠? 네, 동훈이 형 죄송해요. 한때 엄청 각세웠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치라는 게 아니, 그런 저는 거야. 항상 친절하게. 아. 예. 저번에 코인 때도 엄청 비판했어. 한동훈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겠죠, 당연히. 너무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내에서 더 비판해서 한동훈이 말하는 거는 그냥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같이 묻히느냐. 그러니까 네. 아마 명태균 게이트와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싹 쓸려가고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보수 재건의 재료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난 한동훈의 결단을 한번 촉구해 봅니다. 네. 그리고 진은정 입장에서 네. 김건희 그걸 얼마나 더 봐야 돼 지금. 분리를 위해서. 벼락맞아 돼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벼락마 돼질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래, 김건희 씨는 집안을 비교하면 장인부터가 검사장 출신이고. 다 엘리트 집안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 누나. 네. 다 계정 빌려달라 그래갖고 열심히 살아야 계정 되죠. 글 쓰고 네. 게시판에도 쓰고. 팔세은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저 자기 장인은 검사장 출신에다가 자기 마누라는 국제 변호사고 네. 자기 처남은 뭐 성범죄에 연루되긴 했지만 검사 출신이고 검사 집안 존나 빵빵하잖아 지금. 딸도 공부 잘해서 외국에 대학 다닙니다. 아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석천호에서 포장마차던 집안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동훈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날씬하고 몸매도 좋아. 괜찮아. 참. 멋있어. 자. 아이고 너무 근데 웃기다. 이제 심상치 않은 국민의힘의 기류는 시국선언 보면서 네.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가볍지 않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말이 저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아 비공개 내부 의총에서요. 의원총회에서. 네. 예. 중진 의원 A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제들이 특정 지역 국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걸쳐 있다. 대학가를 넘어 종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맞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리스크 제거 이론으로 보면 네. 윤석열의 국정 기조가 완전히 반대가 돼야지.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받을게. 뭐 요렇게 반대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도 이제 예를 들면 초보자 감태 같은 거 반대하면서 쓸데없는 무슨 예산 같은 거 안 하고 막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역대급으로 소위 보수 정권에서 가장 영혼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어떤 목소리도 안 나와. 음. 이런 상황에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그 비공개 때 소심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저렇게 익명으로 중진 의원 A씨라고 나오는지, A 의원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추경호 사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이분들이 다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를 또 다른 들면 사람도 이렇게 볼까? 되죠. 윤석열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고 네. 선거가 코앞에 와 있고 그러면 더 큰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지방선거가 내후년이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되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야. 공천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소한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표현하지 않을 뿐.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친윤이 대부분이었던 민주당으로 따지면 네. 사실 지금은 민주당 거의 대부분이 친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친윤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친한 게 서너 명이었던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관심을 받을 때는 한 2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친윤 20명, 친한 20명 해갖고 나머지는 다 중립지대에 있어. 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무색무취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 하면 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배현진 씨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한대요. 권력의 리트머스 종입니다. 어디가 권력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도요 뒤에서 비하인드로 들으면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방송으로 못 하겠는데 네. 그런데 책으로 쓰고 있다니까 지금 누가요? 이니셜로. 이니셜로요? 예를 들면 지금 김남국과 네. 내가 옛날에 김남국에 관련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같이 오버랩되는 상황. 나는 그런 말들이 믿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사견님을 전제로 했을 때 정치판 되게 웃겨요. 국민의힘 더 심하지. 왜냐하면 그 집단 자체가 네. 민주당하고 조금 달라. 민주당은 약간 가치적 연대에 가깝고 국민의힘은 이익 연대. 가깝잖아요.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에 붙어 있다가 그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열심히 한동훈 칭찬하다가 또 금방 또 공천 받고 당선되고는 또 금방 또 친윤으로 가는데. 김건희 씨 엄청 보호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거를 좀 한번 얘기하면 그런 새끼들은 개새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배신하는 거. 네. 있잖아. 내가 세상의 모든 배신자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세상에 모든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럼요. 예.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도 직접 간접적으로 나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생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 같은 편이었어. 네. 뭐 옛날에 새날 패널이었거나 네.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도 나를 다 지금은 배신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도움을 줬잖아. 네. 그럼 얘가 배신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돼요. 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영 전체를 망가뜨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나 그거 되게 싫어해. 네. 그 배신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네. 누군가 끊어줘야 돼. 그래 진영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에이씨.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도 윤석열을 배신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아니 들고 그거는 간다. 구국의 결단이지 왜 배신이야. 그렇지. 구국의 결단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건 두 돈가치가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을 친했던 사람을 등에 칼을 꽂는 거고. 맞아요. 예. 국민의 눈높이 거기 국민의 맞춰주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내가 시대전환 그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조정훈이 조정훈이? 인터뷰한 네.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조정훈이를 굉장히 높게 사서 근데 배신하고 나니까 딱 그 사람이 밑전이 보이잖아요. 예.
쓰레기 같은 인성. 근데 이 새끼가 아직도 나한테 문자를 보내. 와. 후원금 문자. 기분 더럽네요. 그래가지고 아예 네. 차단을 내버렸어.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줬는데 특정 시점에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당선되는 꼴을 보니 와, 그 미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왜 유학계나 갔다 오고 뭐 했다는 애들 보면 자기 가치가 없으면은 예. 다 쓰레기예요. 너무 기회주의죠. 자기 가치가 없는데 유학 갔다 온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약간 실망하고 화났던 게 뭐였냐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본인들이 기득권인 줄로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회 주류의 기득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공천 때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전혀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거리 나가서 촛불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새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날이 뭔지도 모르고 이 김호준 방송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와서 출마를 해요.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맞죠. 네. 여전히 조금 더 있긴 입니다. 있긴 있죠. 많죠. 네, 네. 많죠. 네. 자,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재직하는 한인 교수들이 윤석열 하야를 외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다 그랬죠. 네. 교수들을 넘어 사제들까지 하는 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외국 대학에 근무하는 한인 교수들이 윤석열 하야를 외쳐요. 이게 1년 전에는 시국선언이 가끔씩 있긴 했는데 그때는 국정기 좀 바꿔라 했어요. 네. 바꾸지 않을 거면 하야해라 이거였는데 1년 지나니까 됐어 이제 너한테 기회 없어. 하야해야 무조건. 지금 시국선언이 윤석열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 즉시. 비록 지금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 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미주 교수 연구자 236명. 윤석열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사익에 전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윤석열은 4.19 혁명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혹은 2017년에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이승만처럼 내려갈래 아니면 탄핵당할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야 훌륭하다. 자진 사퇴할래 끌어내려질래 이거죠. 네, 쫓겨날 거냐?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그 집회 때 한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뭐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국민들이 심판했다. 뭐 너는 못할 거 같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요. 다 의미 없어요. 뭐 검찰이 지키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뭐 8석이 부족하고 해도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 그거 이길 정권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 2,200명 나부랭이가 어떻게 정권을 지킵니까? 검찰에는 그러면은 상식적인 검찰들 없어요? 거기도 국민의힘이랑 비슷해. 네. 친윤 검사들 몇십 명. 그리고 양심 있는 검사들 또 그 정도 숫자. 나머지 다 기회주의예요. 자기 색깔 없는 거.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국정농단 수사 시작했을 때는 우병우가 중앙지검 들어가갖고 팔짱 끼고 수사 받는 척만 하고 말았는데 진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갖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이 수사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검찰이 사는 길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검찰이 이것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주가장 무혐의 같은 거. 근데 나서갖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해줬잖아. 그래 탄핵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 저 모처에 불려가서 조사 받고 나온 검사들. 아련하고 오셨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국선언을 해도 옛날에 하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제가 86의 막내예요. 69년생이니까 네. 옛날에 386에서 62 60년대 생이었잖아요. 나는 69년생이니까 막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80년대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5.18 학살? 그래 80년대 87년 민주화 되기 전까지는 5.18 진상규명이 한 7, 8년 동안의 이슈였어요. 그리고 나서 90년대 가면서 노동 이슈가 이제
노태우 되고 나서 이슈로 떠오르고 이 과정들이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점점 대학생들은 부모들의 보호를 받는 옛날 같으면 중고등학생 느낌으로 크지를 못했어.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소위 조국 사태 때 네. 그 사태란 표현을 싫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네. 이른바 예. 그때 갑자기 서울대, 연대, 고려대 애들이 조국 비판하는 그 막 네. 성명 낭독하고 막 부끄러운 그랬잖아요. 선배라고. 어디 갔어, 그러고. 그놈들? 어? 윤석열이. 역시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뭐 서울대 윤석열이 동문인 게 부끄럽다면서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막 나왔죠. 시국선언 했잖아요. 네. 이번에 고려대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중앙광장에서 다시 정의와 진리를 외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4.19 혁명이 그렇지 니들이 이런 전통은 알고 있었어야지. 이승만을 끌어내리는 사실상 사퇴시키는 하야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학교가 고려대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이 진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는 게 관심이 많이 관심 없죠. 없고 예, 예. 많이 없고 너무 이제 각박하고 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잘 안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고려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나서줬어요. 예, 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철학이 없는 자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특히 정치하면 안 돼요. 모든 학문 위에 철학이 있다니까요. 경제든 과학이든 뭐든 철학 없으면 그건 다 헛방인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철학이 없는데 그렇죠. 애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변호사 시험 보고 있어 변호사가 되면 뭐하냐고 이런 철학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고려대 생명공학부 요건 R&D 예산과 연관이 있는 노민영 겁니다. 학생 얼굴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진짜 뭔가 이렇게 얼굴이 살아있는 거 생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당사- 않아요? 똘망똘망. 입틀막에 대해서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당사자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인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듣지 않으려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그 교수님들이 했던 시국선언 옆에다가 이제 막 하트 붙이고 이제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유행병처럼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려대도 나섰는데 사실상 탄핵 맛집이 이화여대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사건 때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탄핵이 시발점이 됐는데 좀 나서 주시기를 또 촉구드립니다. 자, 시국선언들도 보면은 다 역대급이에요, 지금. 서울대 교수 역대급 시국선언. 저런 게 점점 줄어드는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다 다시 나서기 시작하는 거야. 냅두면 정치가 알아서 잘하겠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윤석열과 동문인 게 부끄럽다. 서울대 교수들 그 시국선언이 그 내용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대학가의 종교계까지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지금 1만 그리스도인 선언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왜 시국선언은 왜 대학 교수들만 하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십시오. 네. 동네에서 왜 그 무슨 동아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요즘에 런닝 크루 이런 거 유행이잖아. 시국선언 하세요. 내가 저번에 그 정우성 논란이 있을 때 내가 했던 얘기가 그거야. 정우성 관련한 이야기는 너 막 비판을 해. 근데 윤석열 비판 안 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잘못이 있다고 느끼면 비판할 수 있지 누구나 다. 그렇죠. 그 정우성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윤석열은 비판을 못하면 그건 기회주의인 거예요. 상대적 약자는 두들겨 패는데 윤석열은 비판을 못해. 잘못한 게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도 정우성은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네. 피해 끼친 게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니잖아. 내 삶의 질과 연관이 있잖아.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국선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국선언을 한번. 술 친구랑도 시국선언 해도 되고 브런치 먹는 친구들이랑도 시국선언 해도 되고 하면 됩니다. 예. 분노하십시오. 자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느끼는 아마 난 그 위기의식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상황이면. 근데 이게 임기가 한 1년쯤 남았으면 국민들이 그냥 뭐 좀 더 참고 말지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윤석열은 너무 많이 남았어 지금. 어우. 임기 절대로 채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다음 주부터 술 먹는 데잖아요. 이번 주부터.
원래 먹지 않았어. 원래 먹는데 원래 더 이제 대통령 똘똘- 맨날 먹고 있었는데. 또 똘똘 뭉쳐갖고 먹는다고. 대통령- 그러니까 제 의결만 앞두면 네. 항상 용산에서 의원들을 불러다가 회식을 해요. 술을 사주면서. 자자자 건배. 가마 그뭐 국회의원 그 분들 그냥 한 잔 쭉 들이키시고 그냥 뭐. 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윤건이.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이제 관저로 들어가서 야 이게 오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내가 이렇게 한잔 했는데 동훈이 시작이 안 왔더라고. 한동훈 걔 부르지 마. 그 특검 자꾸 통과시키려고 자꾸 시비 텄는데 그건 가만 안 둬. 절전에 가만 안 두다 그래. 나 그래서 그 저 콜라 그냥 시키라고 했는데 그냥. 제로 콜라. 야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어제 그 어마이뉴스를 보니까 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격 미달의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든 원죄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촛불에 불이 좀 붙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못 봤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180명을 뽑아줬는데 니들 뭐 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탄핵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탄핵한 이후에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개혁이 뭐냐, 우리 삶이 과연 달라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이 잘 안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엔 기댈 게 없어요. 국민들 80%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들이 골든타임 놓치면서 180석 위험하게 까먹은 거거든. 그리고 퉁을 쳐서 같이 보내는 방식일 수 있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정말 잘못한 거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게 만든 과정에 예를 들면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킬지 몰랐다. 그건 나쁜 새끼였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등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전혀 혼맥나가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같이 매길 수가 있거든. 지금 민주당이 이걸 사과를 하면 이낙연을 매길 수가 있고요. 윤석열을 매길 수가 있고요. 사과라는 개념이요. 사실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너무 등신 같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어때요? 두 분 생각은? 뭐 일견 동의합니다. 일부.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비판이 저 답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이렇게 같이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비판했었는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너무 셌다, 또 시원했다라고 하시는 여러 이제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 함께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께서 이렇게 푸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해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너무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라도 이만큼이라도 도움이거나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국민께 죄송하니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뭐 저는 거죠. 이제 그 네. 방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사과나 이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뭐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폭발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은 박근혜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민들이 망설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고민은 함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예. 단순하고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지우고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를 9년 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의 성공한 민중혁명이에요. 그때 촛불은.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민중혁명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180석까지 만들어줬어. 네. 근데요, 지금 상황도 비슷해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랴. 그러니까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 190명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네. 그 모든 게 된다고. 검찰 수사권 뺏는 거 국회가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끝. 안 하는 끝. 끝. 네. 제가만 하면 돼. 신나게. 근데 그런 상황을 그 당시에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 180석을 이낙연이 대통령 선거 나가는 용도로만 쓴 거예요. 결국에는 망해먹고 해가지고 민주당 놈들은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실인원 10만 명이 모여도 촛불 집회의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현실적 대안은 민주당과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네. 정권을 잡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과는 이렇게 해서 개혁도 좌절됐고 이상한 정권 들어섰다 사과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 같은 거 완전 일소하겠다 같은 거의 혁명에 해당하는 걸 하겠다라는 약속에 가까운 거예요. 그 사과가. 네. 그래서 이 헤드라인만 딱 읽어보고 글을 쭉 읽어봤더니 대충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한번 그게 그 사과일 수 있다. 찾아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 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의미의 사과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찬성 1번, 반대 2번. 야, 이거 센 이야기인데. 난 뭐 광의의 의미에서 하는 아니 근데 건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네. 우 대통령을 저는 비판 잘 안 하거든요. 일부러. 네. 진영이 분열되는 게 싫어서 네. 그러는데 그런 사과한다면 저는 박수 쳐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게 자기 본인의 실책을 자책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을 매기는 거잖아요. 자, 1번. 대부분 1번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네. 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재밌는 정치 시사 2677회. 박시영 대표 보고 계시나요? 왜요? 자기네들 방송 천회한다고 그 축하 영상 보내다가. 아 맞다. 저도 보내준다. 그래 내가 보내기로 그랬어. 천회도 축하를 하냐고. 요거 정치 시사만 2677회 네. 보내드릴게요. 저 화장 예쁘게 한 날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란님 감사드리고 1번 쳐주시는 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8시 40분에 전현희, 노영희, 김현, 최민희 네 분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8시에 또 김건희 씨 관련된 특종 보도도 관심 저 가져주시고요. 어디에서 하는데요? 그 MBC랑 서울의 소리. 오, MBC 랑 서울의 소리요? 으쌰. 네, 샤. 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